반갑습니다. 5월 23일 금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예상대로 딱 움직였습니다. 네, 추가적인 하락을 방어한 상태에서 일단 혼조세 마감이 좀 됐죠. 다우지수는 0%입니다. 1포인트 정도 움직였는데 뭐 상승 이후에 막판에 조금 떨어진 모습이 아쉽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혼조 양상으로 추가적인 하락은 막아낸 모습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0.28% 상승 마감했고요. 역시 장 마감 직전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이 되면서 상승폭을 반납한 모습이었습니다. S&P 500도 마이너스 0.04. 그러니까 뭐 결과치만 놓고 보면은 뉴욕 증시 자체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하락에 대한 포인트가 있었죠. 자, 전날 하락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상승 쪽으로 어느 정도 방향성을 돌려놓는데 움직임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자, 양봉 마감이 됐고요. 윗꼬리가 달린 게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금요일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금요일 마지막 시점을 미국 증시가 상승세로 전환을 시켜주게 된다라면 오늘 우리 증시도 반등 포인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반등 포인트가 나올 테고 그다음에 다음 주까지도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월말 윈도우 드레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연결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오늘 나타난 이 미국장의 포인트는 매우 괜찮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겠고요. 상승 기대감이 조금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반등의 가능성을 조금 열어보고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 제목은 뭐냐면 이제 그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는 여기 나와 있죠. 네. 감세안이 통과되었다.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재정적자 우려감이 커졌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전통적인 종목들 자체에 부담감이 좀 커졌을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체크하시면 되는데 뉴욕 3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무리됐다라고 얘기했고요. 이제 미국 대통령,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담은 세제 법안이 미 의회 하원 문턱을 넘자 재정 적자 우려가 투자 심리를 짓눌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날 발작 수준을 나타냈던 국채 금리는 급등세를 이제 좀 줄이면서 진정세가 됐지만 여전히 10년물은 4.5%, 30년물은 5%를 웃도는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달러는 오름세를 보여준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은 뭐 일단 여러분들 뭐 몇 가지만 이게 큰 덩어리만 놓고 보면 이제 감세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었다라는 것은 감세안이 진행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감세안이 진행이 되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재정적자 우려감. 자, 지금 벌어들이는 그 돈도 없는데 세금을 낮춰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세금을 낮추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뭐 당연히 아시겠죠. 왜 문제가 되는지는. 네, 당연히 재정적자의 부채 비율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잡혀있는 상태라서 무디스 역시도 네, 이런 뭐랄까요, 국가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여기다가 세금까지 덜 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네, 도대체 어디서 돈을 만드느냐. 물론 트럼프의 속셈은 네, 해외에서 받아오겠다, 다른 국가한테 받아오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긴 합니다만 글쎄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걸로 보게 되면은 국채금리가 급등세를 진정했다라는 부분들. 자, 급등세를 진정했다, 금리가 올라갔다 이런 쪽을 보면은 국채를 좀 사들이는 움직임이 좀 되었다라는 모습을 보는 거죠. 금리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인데 금리는 가격하고 연동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급등세가 진정이 돼서 다시 조금 내려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채권을 사들이고 있다, 채권의 가격이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여전히 비싸다 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환율이 조금 오를 수 있겠죠. 네, 자, 뭐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평가 절상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 달러의 강세가 지금은 오히려 우리한테는 괜찮은 소식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제안은 어떤 거냐면 개인소득세
법인세 인하. 야, 이거 괜찮은데? 우리도 이거 세제 인하를 좀 해주면 안 되나요? 개인소득세 법인세 인하. 팁 면세. 팁은 면세야 또. 자, 이런 대규모 감세와 추가 국방비 지출을 담은 이 법안은 찬성 215표, 반대 214표. 와, 한 표 차이. 자, 요걸로 상원으로 넘어갔다. 그래도 반대를 많이 안 했네요, 공화당에서. 이게 통과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로 굉장히 말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몇 명만 배신해도 네, 통과 안 된다였는데, 자, 이제 상원으로 넘어갔죠. 네, 최종 확정되면 단기적으로 감세로 인한 경기 진작 효과가 기대가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재정 적자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자, 그래서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향후 10년간 3조 8천억 달러 또 증가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원 통과는 네, 그냥 어렵진 않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감세안이 통과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부분이 좀 되겠죠. 일단은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되어는 있습니다. 왜냐면 세금을 줄여준 만큼 뭔가 또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결과적으로는 재정 적자를 늘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뭐 달러 찍어서 갚자 이렇게 한다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요. 자, 그래서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에도 재정 적자를 확대할 감세안을 밀어붙이자 미국 국채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게 되었다. 재무부의 미국 국채 경매 흥행 실패까지 겹치면서 가속화되었던 미국 국채 금리 상승세는 한풀 꺾였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감세안이 통과가 된 부분, 그 내용이 미국의 경기를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엄발의 오줌 누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단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달러 인덱스는 조금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조금 상승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M7, 네, 나스닥 쪽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1.9% 올랐고요. 알파벳은 1.13, 엔비디아는 0.78 이 정도 상승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데 그렇다고 뭐 좋은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제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일은 없다. 이런 식의 느낌이 나오는 거지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트리거, 주가가 왜 상승해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해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 경기가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많이 꺾여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뉴스로 넘어가서 이제 더 한번 보자고요. 뭐가 나오나 한번 보죠. 오펜하이머, AI에서 엔비디아가 가장 유망하다. 이건 뭐 다 아는 얘기죠. 자,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국산 모빌리티 업체들이 비수기에도 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괜찮게 나왔다네요. 그래서 차량 운용 적극 개선해서 1분기 첫 흑자 눈길. 요것도 뭐 AI 쪽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좀 다르게 보는 부분 좀 있겠죠? 네, 소카. 이 차량을 빌리는 거잖아요. 수익성이 쑥 올라갔다고 합니다. 차량 수요가 1년 중 가장 적기 때문에 모빌리티 업체의 비수기로 꼽힌다. 1분기가요. 그런데 소카가 흑자를 낸 데는 장단기 상품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단기 쉐어링,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빌려주는 것도 좀 있나 보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진행한다. 지역별 수요와 공급에 맞춰 기존 운용 지역에서 차량을 감차하고 신규 지역으로 또 이동시켰다. 그러니까 많이 안 빌려 타는 지역 같은 데서는 네, 차량을 빼버리는 거죠. 네,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도 소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전용 주차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가 항상 배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빼버렸더라고. 왜냐면 사실 아파트도 필요하긴 하죠.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거의 대부분 요즘에는 자가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요거를 네, 잘 안 쓰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거는 필요 없다 해가지고 빼버린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주차를 하는 공간이 있으면 계속 그 임대료를 또 지불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뭐. 자, 그 다음에 모빌리티 같은 경우들, 네, 카카오 모빌리티도,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었네요. 직영 택시, 물류, 모빌리티 인프라 뭐 등등등을 해가지고 했다. 좋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은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뭔가 서비스를 더 확장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기대치를 더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빌리티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그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주행 데이터를 AI에 적용하는 등 앞으로도 데이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팀의 모빌리티가 또 발표를 했답니다. 요즘에 이제 활용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수익성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 한번 더 보고 갑시다. 주한미군 4,500명을 괌이나 기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근데 뭐 일단 국방부에서는 발표할 내용은 없다라고 얘기는 일단은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했고, 주한미군 철수 검토 보고, 이렇게 되면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라는 카드를 꺼내 들게 된 거고, 철수하기 싫으면 국방비 더 내놔라는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국방비를 우리가 협의를 안 해줬다, 그렇다면 철수를 시킨다, 4,500명 감축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자, 주한미군이 28,5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4,500명을 한국에서 미국 영토로 이전을 한다라는 걸로 가는 거죠. 이 정도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진지하게 고려할 경우에는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군과의 긴밀한 공조에 의존하는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이런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는 있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약간의 협박용 정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야, 진짜 군인 뺀다? 미군 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한 번 정도 빼놓는 거. 자, 다른 나라에다가 돈 쓸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안보 위협에 대한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불안 요소가 될 수는 있겠죠. 자, 전쟁 나면 큰일 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겠고,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북한은 뭐 별로 위협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이나 또는 뭐 대만 이런 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한반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군을 빼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빠져나가진 못하겠죠. 다 빠져나가진 못할 테고, 어느 정도 감축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 협박 용도로 좀 사용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빼지는 못할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미군이 다 빠져나간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사실 전쟁 억제 기능에 미군도 포함이 되죠. 왜냐면 전쟁을 할 때 대체적으로 선전포고라는 걸 하잖아요. 왜냐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공격했다가 잘못해서 그 상대 국가의 외국인이 피해를 받게 됐다. 그러면은 전쟁으로 인해서 민간인을 잘못한다거나 아니면은 군사시설을 공격했을 때 그 나라와의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 근데 공격을 했어. 미군이 다쳤어? 미국 군사시설이 다쳤어? 그럼 미국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냥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도 억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미군이 다 빠져나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뭐 미국이든 뭐든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막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전포고를 통해서 물론 기습적 공격하게 되면은 자신 있지 않은 이상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선전포고를 통해서 외국인 다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 보통 이제 뭐 몇 주 정도 걸릴 때도 있고요. 한 달 이상 걸릴 때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미군은 최소한만 보유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거는 보긴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이런 그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한미군 감축을 하게 된다 그러면 득도 있고 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국방부에서 또는 국가에서 이제 이 협상안에 들어갈 때 국방비 지출을 더 늘릴 것이냐 아니냐, 또는 미군을 조금 감축하면서 그 국방비의 지출을 그냥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줄이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요즘에는 인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쟁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알아서 할 얘기가 되겠죠. 네. 뭐 요즘에는 이제 미군 병력이 많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 그런 부분들은 아니겠죠. 자, 일단은 그렇고요. 자, 미군을 감축시키는 것을 이제 빌미로 국방비를 더 뜯어내겠다라는 속셈이 아니겠는가라는 식으로 얘기 나와서 약간의 이제 긴장감 이런 것들을 좀 조성하는 모습인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그런 형태의 느낌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아주 특별한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네. 아주 특별한 내용들은 별로 없고,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미국 증시가 재정 악화 우려감, 이런 거, 감세안이 통과되면서 부채 급증이 우려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느낌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요것도 한번 보자고요. 네. 중화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다시, 코로나19 테마주들이 움직인다. 태국에서 네,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이 마스크가 또 다시 주목을 받게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확진이 막 생기거나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걸리더라도 약 먹으면 이제는 낫지 않나요? 그다음에 백신 다 맞아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진단 키트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코로나가 요즘엔 뭐로 바뀌었죠? 독감. 뭐 A형 독감인가 B형 독감인가 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또 다른 건가? 네. 하여튼 요즘 하도 잘 바뀐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요거 자, 이게 요 부분들이 있다는 건데 일단 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진단 키트, 그다음에 치료제 관련한 부분들이 또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백신을 포함한 이런 그 치료제 이런 쪽이 올라가서 뭐 셀리드가 지금 보니까 네,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 좀 있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나 네, K 바이오 뭐 등등등, 그다음에 뭐 요즘에 시젠, 네, 더 바이오메드 뭐 이런 거, 진 매트릭스, 수젠텍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움직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화권을 중심으로 환자가 증가하니까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어떤 과열에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일단 관련 종목군들이 어제 강한 상승을 계속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또 이게 확진자가 감소했다라든지 뭐 증가 추세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증가 추세가 있다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 단기간에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또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단기 급등에 대한 포인트가 빠르게 나타나죠. 그런 상태에서 매도를 통한 네, 그런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네, 그러한 내용들이다라고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거 예전에는 엄청나게 주가 급등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 적당하게 상승할 때 적당하게 빠져나오자, 그 부분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비트코인 쪽으로 네, 미국이 불안하다, 국채 불안하다, 그냥 비트코인 넘어가자. 근데 뭐 2억에 가까워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와, 개당 2억이요? 네, 어마어마하네. 11만 2천 달러까지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올라가네요. 네, 정부 부채 증가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피난처로 네, 떠오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네요. 이제는 정말 무시 못하는 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저것도 너무 엄청난 건가요? 야, 이거는 정말 무지막지하네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현대차도 한번 알아볼게요. 현대차 고민들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시총 7위로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순위는 7위지만, 이게 아시죠? 5등까지 해가지고는, 네, 그냥, 간격이 좁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대차가 오늘 한 2, 3% 정도 반등한다, 뭐, 그렇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만 반등해줘도, 네, 이거 회복은 금방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죠.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대차, 기아차의 영업이익이 월 7천억 원 이상 감소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전기차의 생산 차질, 환율 변동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사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기차 쪽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율적인 부분들은 크지 않습니다. 그죠? 네. 뭐 일단 아예 안 팔리는 것도 아니고 없어졌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 적은 비율에서 조금 감소한다. 이게 당장 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관세죠. 관세. 자, 지금 수입 자동차에 25% 품목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근데 이거 아직 적용이 저거가 되는 거잖아요. 뭐 면세가 됐다거나 뭔가 이제 풀어버릴 수 있는 내용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세 협상을 통해서 자동차를 빨리 풀어줘야지 되는데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뭐 협상을 통해서 자동차 관세를 좀 낮춰준다거나 그렇게 되면 좋겠죠. 뭐 10% 정도로 낮춰주게 된다라면 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잡힐 수 있다. 지금 미국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연준에서는 미국이 이제 관세를 10% 정도로 그냥 그 보편 관세 있죠? 상호 관세는 없애버리고 보편 관세 10% 정도로 통일을 시켜주게 된다면 9월, 10월 정도쯤 됐을 때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미국 정부가 또 압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죠. 자, 어쨌든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적용을 좀 시켜서 좀 해소를 좀 시켜줘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미국에다 공장을 짓겠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뭐 자동차나 부품주 쪽에 뭔가 도움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으면서도 아무런 얘기가 없죠. 아니 공장을 짓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미국 쪽에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없다라는 거. 역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협상 테이블에서는 자동차 관세를 없애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대신에 이제 무엇을 내놔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 적용시키고 있지는 않죠. 네. 그 품목 예외를 시켜놓고 나서 이제 품목별 관세는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 자동차는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지만 반도체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반도체가 조금 더 나은 상황인데 여기는 애매한 거죠. 여기다가 지금 환율까지 평가 절상시켜버리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익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현대차, 기아차는 이익이 들쭉날쭉한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과거에도 배당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손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보면 자 일단은 근데 매달 7천억 원 정도 감소를 하게 되면 둘이 합쳐가지고 거의 얼마 됩니까? 7조 원이 넘잖아요. 영업이익이요.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매월 7천억 원이다. 그러면은 1년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7조, 8조 원 정도 감소한다는 얘기인데 둘이 나눠서 4조 원씩 감소한다. 이것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이거는 오바 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14조 원 15조 원 정도 영업이익 나오는데 거기서 3분의 1이 날아간다고 관세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러하다 정도로 일단은 생각이 이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그런 정도이고요. 지금 써있네요. 여기 30% 정도 감소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든 해소는 될 테니까,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정도 체크하시고, 지금 당장은 어렵겠죠. 환율, 그 다음에 이렇게 관세, 막 이렇게 나타나면 지금은 당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뭐 자동차나 이런 부분들은 다 환율에 의한 부분들이고, 이런 환경 속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유입하는 모습들이 줄어드는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자동차나 반도체나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을 올리기 위한 움직임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런 것들 다 뒤로 하고 일단 매수는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 체크로 보시면 되겠고 배당 성향 말씀드렸잖아요. 배당은 아직까지 높아요. 그래서 배당에 대한 부분들만 놓고 보면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배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했을 때 적정 수준에 이르렀을 때 매수 포인트가 크게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지점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생각되네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증시가 뭐 크게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미국 증시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였다는 거. 자, 하락을 크게 보일 것 같았는데 멈춰줬다는 거. 아니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줬다는 거.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마감장을 어떻게 보느냐가 또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것들을 먼저 적용을 시켜서 좋은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주말이기 때문에 변수는 분명히 있겠습니다. 상승 출발했다면 하락 전환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아침부터 서두르지 마시고요. 꼼꼼히 잘 살펴보고 대응점을 가져가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신나는 불타오르는 불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